제 구독자분들의 주요 연령대가 3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분들이라는 걸 아시나요? 이 연령층의 주요 고민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노후 대비인데요. 통계청 최신 자료인 2023년도 50대 중위소득은 293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평균이 아닌 중위소득이니 지출에 비해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년이 되기도 전에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나와야 하고 은퇴를 한 후 100세 시대라는 현실 속에서 노후 준비는 막막할 뿐입니다. 아직 30대인 저도 그런데요. 노후 준비에는 주식도 있고 사업도 있고 코인 등이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으면서 접근성이 좋은 건 부동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매는 몇 년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경매를 배워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경매를 통해 노후 자금은 물론 국민연금 외에 연금까지 만들어 놓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시절이 과연 없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경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유료 경매 사이트 공구에 대한 질문과 함께 설문지에 적혀 있는 저나 제 채널에 관한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5월 첫째 주 연휴가 되어 물건이 많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니 이 연휴를 이용해서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총 92개의 질문이 왔었습니다. 여기서 중복과 질문이 아닌 것들은 추려내고 모든 질문을 다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지옥션 공구는 지역은 전국인가요? 네, 전국입니다. 제주도 포함 모든 전국이고요. 그 금액을 이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액 투자 물건 많이 추천해 주세요. 이 제 채널명대로 현재 제 기준은 최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이하로는 물건이 없고 좋은 상태가 아니라 2천만 원, 즉 1억대 물건부터 보고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대출도 1억 언저리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소액 물건을 더 많이 공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가구 소개해 주세요. 요즘 다가구가 꽤 인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소개했었고요. 다가구는 볼 때 임차인 보증금을 유심히 꽤 봐야 하는데요. 온통 전세로 도배되어 있으면 낙찰 받는 순간 돈을 계속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월세 흐름을 생각하는 게 아닌 내 돈만 잡아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개 영상이 적게 나올 수 있겠지만 소외받는 물건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스터디방 예정은 없으신가요? 스터디 희망합니다. 스터디에 대해 상당히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뒷부분에 영상 뒷부분쯤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한 경매 물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분부터 시작해서 MPL 등등이 있는데 현재 제 채널에서는 소액으로 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특별한 물건은 당분간 제 채널에서는 올라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터디나 강의에서는 가끔씩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지옥션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공구 금액만 지불하시면 가능한데요. 공구 인원은 최대 4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차후 스터디나 강의를 듣는 분들이라면 공구와 같은 효과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경매를 열심히 배워보고 싶은데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나지 않네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매는 일단 법원에 가야 한다는 단점이자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입찰이 바로 가능한 게 공매인데요. 공매도 추후에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나 공매에 뜻이 있으시다면 언젠가는 내야 하는 시간과 공부일 텐데 하루라도 빨리 시간이 나셔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소액 싼 땅. 땅 중에 싼 땅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획부동산이거나 지방에 있는 땅인데요. 좋고 싼 땅은 고수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겠죠. 하지만 가치가 저평가된 땅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이건 역시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아는 토지 쪽 고수인
옥탑방 보보스님인 그러니까 김종률님의 말씀에 의하면 몇 년 전에 비싸서 못 사던 그 값들보다 반토막이 난 가격대로 토지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하시거나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토지 공부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9번째 질문입니다. 강의나 1대1 상담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영상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해서 없었지만 강의는 5월 중으로 모집을 하려고 예정입니다. 네, 강의라기보단 스터디에 가깝겠죠? 1대1 요청도 지속적으로 생겨서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지지옥션 경매 정보지를 정말 1년에 5만원이면 구독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현재 마음껏 이용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기나 이런 게 아니므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공구는 조만간 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번째 질문입니다. 물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분석. 경매로 부동산을 얻게 된다면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팔아서 차익을 남겨야 하는 물건이 있고 가지고 가야 할 물건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소액인 물건들은 대부분 바로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은 차익형 물건들입니다. 가져가야 할 물건들은 제가 영상에서 강조를 할 건데요. 각 물건에 대한 분석은 제가 쌓아온 실력이기에 짧은 시간인 영상에서는 풀기보다는 스터디 등에서 풀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통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는데요. 1주택과 2주택은 제일 좋은 걸로 가져가면서 3주택부터는 경매를 통해 공시지가 1억 혹은 이제 비수도권은 2억 이하로 가져가시면 제일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지지옥션 공구를 한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럴 수 있나요? 제가 지지옥션 공구를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적은 없었고요. 어차피 공용 아이디를 쓰기 때문에 불이익이 해당 개인에게 가실 이유나 그런 타당성, 뭐 그런 추적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아금은 유튜브를 어떤 방향으로 나갈 예정인가요? 많은 경매 학원이나 경매 관련 채널이나 부동산 방송들은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몇 억이 있으면 여길 사라. 30억이든 15억까지 떨어졌으니 아주 좋은 물건이다. 라는 사실상 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소액인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경매에 도전할 수 있게 현재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그 이상의 금액을 가진 구독자님들이나 고민이나 사연이 있다면 각자 개인에 맞게 맞춤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억짜리 강남 아파트가 있다. 근데 18억까지 떨어졌다. 그럼 이건 되게 좋은 물건이다. 라는 방송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그걸 살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유튜브 경매 초보 방송을 들을까 저는 생각 듭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계속 폐차하고 있어요. 낙찰 입찰가가 궁금합니다. 저도 한때 그러니까 2023년 여름부터 2024년 여름까지 한 1년 좀 넘게 20번에 가까운 폐차를 했는데요. 이때 참 심적으로 고민이 많아집니다. 몇 등에서 폐차를 하시는데 먼저 궁금하고요. 순위가 만약 바닥이라면 경매에 대한 감이 없으시고 너무 싸게 가져가려는 욕심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최소 5등 안에서 폐차를 하셔야지 지금 경매에 대한 감이 있으신 건데 5등이 아니라 3등 안에 들어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감을 익히시면 곧 낙찰될 거라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으로 시간상 자세히 알려드리긴 어렵고 시간이 나실 때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 아마 성공하실 수 있는 시간 단축을 더 할 것 같습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33명, 그러니까 지지옥션 공구방 33명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실지 네, 요거는 지지옥션 공구방을 말하는 것 같은 질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지옥션 공구방을 7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엔 저도 그 공구방의 일원 중이었는데요. 1년이 지나자 방장이 방을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따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게 벌써 7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는데요. 이거는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제 어떻게 보면 노하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믿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10분이 넘으셨는데요. 현재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들어오자마자 제 설명을 이해하시고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이 규칙들을 이용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제 눈높이에 딱 맞아 너무 좋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회사원이라 아금님처럼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런 스터디 요청이 좀 많이 있어서 5월 중으로 제가 오픈한다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그럴 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의 끝부분에 얘기를 할 건데요. 설명란에 그 스터디에 관한 걸 챕터로 나눠놨으니 그걸 누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7번째 질문입니다. 스터디 가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도 지방에서 혼자 공부 중입니다. 네, 먼저 혼자 공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데요. 제가 채널 만들고 올린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제가 책 3권으로 경매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독학으로는 정답인지 아닌지 이 권리 분석이 맞게 잘한 건지 좀 고민이 되는 거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 경매 강의 등을 들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경매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려운 물건을 해야 한다면서 돈을 번다고 어려운 물건들을 많이 보라고 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본만 단단히 다지시고 부지런히 다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전국 1등, 전교 1등, 반에서 1등을 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1년에 한두 물건만 잡아서 잘 팔고 잘 낙찰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18번째 질문, 향후 관심 물건 권리 분석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채널에 올리는 영상들은 대부분 쉬운 권리 분석 위주로 당분간 올릴 것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과 소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려운 것을 하기에는 오히려 길을 멀리 돌아가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물건이라면 그 물건 하나로만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몇 달 전 올린 영등포 재개발 물건과 신촌 쪽 다가구 건물이 그런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물건들을 올린 거를 제가 이제 그 낙찰 때가 되면은 한번 보는데 제가 아무리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뭐 얼마 나오진 않지만 그렇다고 입찰자가 엄청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린 영상으로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다는 점 생각하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응원합니다. 영상 보다가 궁금해서 저도 신청해봅니다. 이거는 무료 제가 배포한 관심 물건 리스트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받아보셨겠지만 너무 간단해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미 제가 실제로 명의와 대출이 나온다면 저는 했을 거라 생각하는 물건들만 고르고 골라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들을 따로 공부하실 수 있다면 공부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번째 질문입니다. 소액 투자로 경매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큰 도움 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받으면 정말 더 감사한데요. 영상에서는 올릴 수 있는 물건들이 한정적이지만 상당히 할 물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성공적인 낙찰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1번째 질문입니다. 특수물건도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물건은 앞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올라와 설명을 드렸지만 채널의 그 특수성과 시간으로 인해 채널에 올릴 일은 한동안은 적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하고 있으나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이 특수물건인데요. 차후에 스터디에 오시면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별걸 다 해보고 별곳에 다 가봤습니다. 22번째 질문입니다. 22번째 질문입니다. 시세조사 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쉬워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빌라는 조금 어려운데요.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뒤에 댓글에 뒤에 질문에 올려두었습니다. 23번째 질문입니다. 초초소액 1000만원 이하로 가능한 물건을 소개 부탁드려요. 얼마 전 올린 영상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올라간 거긴 한데요. 사실상 2천만원인 돼야 대출이나 매도를 할 물건들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1000만원 이하대 물건도 분명히 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초반부에 공개를 했지만 아직 관심도가 낮아서 그런지 언제 할지 고민 중입니다. 스터디에서는 당연히 풀 예정입니다. 24번째 질문입니다. 좋은 물건 추천과 함께 물건 분석 시 주변 분위기, 시세, 향후 엑시트 전략들을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 함께 해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분위기 파악은 결국은 임장을 가야 됩니다. 손품으로는, 그러니까 손으로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까지 가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차후에는 영상에 같이 포함시켜서 올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25번째 질문입니다. 1부터 10까지 전부 배우고 싶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대한 소액으로 경매에 관심 갖는 분들을 위해 채널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분들을 위한 스터디도 개설을 지금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6번째 질문이고요. 좋은 영상 계속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채널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나 편집 기술은 좀 더 좋아지면 좋겠죠? 27번째 질문입니다. 돈이 되는 지분 물건 찾는 법. 생각보다 지분 물건이 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지분으로 대출이 쉽지가 않다는 점과 명도와 매매에 대한 사항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회가 많은 것이 지분 경매인데요. 지분 물건을 찾으려면 경매 사이트가 있어야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지지옥션 유료 공구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28번째 질문입니다. 빌라 시세 조사 방법. 예전에는 직방에서 찾았지만 현재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와 네이버 부동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분위기를 유추하고 임장을 가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좀 더 유심히 디테일하게 볼 뿐이죠. 29번째 질문입니다. 투자금이 소액이라 힘들었는데 꾸준히 영상 업로드해주세요. 저도 그 마음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 경매 채널이나 부동산 채널에서도 그 마음을 시원하게 처리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 채널까지 오게 되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있으니 제가 직접 만들고 편집까지 하고 있으니 꾸준히 이 채널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30번째 질문입니다. 소액 경매 투자지 많이 추천해 주세요. 현재는 제가 한정적인 지역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동성이 적고 부동산 분위기가 이래서 좀 그런 이유가 큽니다. 분위기 등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영상을 주 2회로 업로드를 하거나 물건을 더 같이 올릴 텐데 아직은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째 질문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부천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경기 시흥시, 안양시 물건들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역시 수도권 위주로 보고 계신 점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빌라 매매를 위한 경매는 팔리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매도를 오래 걸리면 그만큼 내 투자금이 묶이기 때문인데요. 말씀하신 지역도 차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번째 질문입니다. 소액 빌라 단타에 관심이 많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제 영상 조회수만 봐도 많은 분들이 빌라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명의와 대출이 된다면 할만한 물건들 위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째 질문입니다. 시선 처리가 살짝 아쉽네요. 좀만 더 자연스러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이 글을 보고 제가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보다는 이 시야나 시선 처리를 좀 고정을 하려고 여러 도구를 쓰거나 제가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원고를 보고 말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시선이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노력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34번째 질문입니다. 2주택자인데 하나는 공시지가 15억 이상, 하나는 공시지가 1억 이하입니다. 이럴 때 경매 물건 공시지가를 1억 이하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두 번째 부동산이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보통 저였다면 두 번째 주택은 서울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건을 하고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을 세 번째부터 노렸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주택까지는 괜찮은 물건을 하고 세 번째부터는 바뀐 법에 따라 수도권은 공시지가 1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간단히 대답만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번째 질문입니다.
빌라 단기 매매에 관한 영상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리고 있는 게 대부분 허그 보증 변경을 이용한 단기 매매가 가능한 물건들인데 혹시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한 절차나 준비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곧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물건이라면 현재 업로드 횟수를 늘려보기 위해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린 물건 영상들도 조회수가 그래도 꽤 나와서 입찰을 해보실 만도 한데 입찰자 수를 보면은 생각보다 그냥 제 영상에 이제 많이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좋은 영상이나 하고 넘어가시는지 입찰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만 보시고 입찰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36번째 질문입니다. 입찰 대상 물건과 시세 비교 방법. 앞에 질문에도 대답은 하였지만 선행돼야 하는 방법은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와 함께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찾아보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비슷한 평형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경 1km 안에서 비슷한 평형, 그리고 비슷한 방 구조, 같은 층이라면 좀 더 알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건축 연도, 연식까지 비슷하다면 거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공매 소액도 소개 요망. 공매에도 좋은 물건이 많은데요. 저도 한 채는 공매를 통해 낙찰받았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공매 물건도 조만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38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2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나요? 유유. 저도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파트는 하기가 좀 한정적입니다.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요. 하지만 빌라들은 아직은 그렇진 않은데요. 바로 전 영상에서는 2천만 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약간의 용기가 있다면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39번째 질문입니다. 좋은 물건 낙찰가 공식. 부동산에도 공식이 있다면 산수처럼 참 좋을 텐데요. 작년에 최상욱 위원이 부동산 공식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소름 공식인가? 이름이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공식에는 제가 공식을 따로 본 적은 없습니다. 부동산은 심리의 영향도 무시를 못하는데요. 그 심리는 금리 영향과 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절대 공식보다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한 사이클을 겪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소름 공식은 저도 알고는 있지만 최상욱 위원이 직접 만들었고 그분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번째 질문. 빌라 시세 조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와 함께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을 통해 비슷한 평형의 매물들을 보고 조사를 하면 되고요. 되도록 임장을 가셔서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구독자 수가 이제 1000명이 안 되고 700명이 넘은 상황에서 이 정도 질문이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채널이 적기도 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자영업, 사업을 통해 벌이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50대임에도 그래도 꽤 직책이 있으신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독자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는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평균이 아닌 중위소득이 300만 원대라는 거는 정말 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경매가 있고 갭투자가 있고 청약도 있고 재건축 재개발 투자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디벨로퍼까지 있는데요. 여러 부동산 경매 채널들에서는 항상 몇 억을 가지고 있다면 여길 사라, 여기를 투자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금액을 가진 사람들이 몇 안 되는 게 현실인데 말입니다. 허공에다가 외치는 소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작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1억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저는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해볼 만한 물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갭 투자와 경매 정도밖에 없습니다. 갭 투자는 취득세 중과나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경매가 제일 좋겠죠. 하지만 경매에 관심을 가져도 쉽사리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매 공부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처럼 책으로 공부하는 방법, 경매 학원을 가는 방법, 경매 스터디를 가는 방법, 경매 컨설팅을 받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책으로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처럼 책으로 독학하는 방법은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책이 정말 쉽고 잘 알려주는지 책에서 나온 사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책들을 읽어야 하는지 책들이 말해주는 것에 대한 응용을 하는 것은 책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기본은 책으로 한번 해주시고 이해가 좀 된다 싶으면 다른 것도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성비로서는 책이 제일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작가들이 책에 되게 열심히 씁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자기 그 강의 내용이 박제가 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을 들여 쓰기 때문에 괜찮은 분들의 경매책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보통 경매 학원이나 스터디 강의 등을 가게 되는데요. 경매 학원은 정말 기초부터 잘 알려주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서 경매를 초반에 배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있거나 학원 수강이 끝나면 약간 나 혼자가 된다는데 팽겨친다는 식의 느낌이 들 정도로 사후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있는 경매 학원도 있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금액이 좀 더 높긴 하더라고요. 다음은 경매 스터디가 있는데요. 스터디는 학원처럼 끝이 없고 지속적인 교류가 된다는 점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데요. 하지만 각각 개인의 수준 차이와 나이 차이로 인한 문제점, 리더의 취향에 맞춰 진행되거나 딴 길로 새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 스터디를 하러 갔다가 카페에서 수다 떠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거나 리더가 수익형 부동산에 재개발에만 관심이 있어 그 점으로만 치우쳐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는 공부가 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경매 방법을 알게 되어 도움이 정말 됩니다. 또한 현장 분위기와 듣는 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진행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강의에 대한 리스크는 꽤 존재합니다. 해당 강사에 대한 실력이 좋은 강사인지 전달력이 좋아 이해가 쏙쏙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강의는 주로 원데이로 진행되며 하루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곧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교류와 피드백은 없으니 들을 때만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매 컨설팅인데요. 경매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고액입니다. 고액인 만큼 1:1 맞춤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정말 나에게 맞춤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이 컨설팅 수수료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 속마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 컨설팅 쪽에 잠깐 발을 담가봤었는데 양심적으로 너무 찔려서 저는 그만두었습니다. 정말 이쪽 세계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고 공부를 내가 더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경매 책 3권으로 독학하여서 경매를 시작했지만 저 역시 독학 이후 스터디, 강의, 학원 등을 한 번씩 경험해 보았습니다. 또한 가장 큰 난관이 있었는데요. 바로 경매 유료 사이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료 경매 사이트에 대해서 말하는 학원이나 강의, 스터디 등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 영상을 보게 된 분들은 기존의 경매를 배우는 여러 방법에 학원처럼 기초를 알려주면서 스터디처럼 교류도 이어지고 경매 유료 사이트까지 해결되는 그런 무언가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으신 적도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 몇 년간 그런 부동산 투자 모임이나 학원, 스터디 등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를 하게 된 계기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까 질문과 답변 시간에도 꽤 높은 비중으로 저에게 스터디나 강의를 문의하신 걸 여러분들도 같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겪었던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는 그 고민을 없애고 경매라는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스터디를 오픈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 1회에 총 4주로 해서 한 달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모의 입찰로 법원을 직접 가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차별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1주차는 지지옥션 사이트의 사용법이고요. 2주차는 내 투자금에 맞는 물건 찾기, 그리고 본인이 1주차 때 배워온 걸로 지지옥션으로 본인이 찾아온 물건 검증 및 가치 스터디해보기. 3주차는 아금의 실전 사례를 들어보기, 그리고 본인이 찾아온 물건 검증 및 스터디를 두 번째로 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주차에는 매도 후 자금 관리 방법, 그리고 매도 방법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터디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총 3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터디 수강 신청 날로부터 1년간 지지옥션 공구 계정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구방 운영하는 거 있죠? 거기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비용에 공구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1년 무료 이용 후 공구 비용만 내면 또 이 지지옥션 공구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입찰 확정 시, 그러니까 난 이 물건을 딱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법원에 같이 동행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학원과 강의, 스터디 장점만을 모았고 사후 관리까지 가능한 스터디를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인원이 아닌 소수의 인원으로 그룹과의 형식으로 진행하여 경매에 다 도전하실 수 있게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좀 자질구레한 이론이나 이런 건 다 빼고 실전으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소액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힘들게 모은 종잣돈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 1년에 최소 연봉 정도의 부수입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에 이제 고정 링크 달릴 건데요. 거기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공부하는 것도 싫어,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을 위한 1대1 서비스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그냥 공부하시는 게 귀찮고 그래서 그냥 해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아무래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제가 7년간 지지옥션 공구방을 운영하면서 약 10년간 부동산 투자자 모임 여러 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고 지난 부동산 사이클을 겪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부동산이 움직이면서 2022년 하반기와 2023년에 침체기를 겪고 현재에 이르렀는데요. 부동산 투자자 모임에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많았을 때는 500명까지 있었던 방이었는데요. 지금은 2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동안 이 한 사이클을 겪으면서 고점에 물려 손절과 세금 사이로 고민하신 분들도 계셨고 어려운 와중에도 계속해서 발전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투자는 잠시 쉬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 떠나신 분들도 계셨고 저처럼 계속해서 나아가고 공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 작은 채널에 어떻게 흘러 들어오시는지 잘 모르겠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덜 겪고 바로 경매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수익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에서 만든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스터디나 강의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 저는 외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가 안 한다고 해도 사실 절반은 또 다른 곳에 가서 괜찮은 강의를 드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상한 강의들을 통해서 돈을 허투루 쓰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건데요. 그럴 바엔 제가 차라리 제 경험과 이 노하우를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더 올바른 방향으로 경매에 참여해 보시길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믿어주신 만큼 군더더기 없이 바로 소액으로 해볼 만한 경매에 대해서 스터디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하니 꼭 수익을 내고 싶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경매 초보자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 질문과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